자, 이번 주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를 하게 될 텐데 등교 중지 또는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한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그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아야 되는 그런 코로나19에 대한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민철이가 한번 정리해 줄까? 자, 저희가 학생들을 좀 유형별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을 확진 학생이라고 하고요. 의사 학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 이 학생들을 의사 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조사 대상 유증상 학생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원인 미상의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들이고 해외 방문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 그리고 이제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학생들, 또 연관성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을 조사 대상 유증상 학생이라고 하고요. 또 자가격리 학생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이거나 또 가족 중에서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이 학생들을 자가격리 학생이라고 하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 학생은 더 이상 완치가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학교를 나올 수가 없고요. 의사 학생, 조사 대상 유증상 학생, 그리고 자가격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학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증상 학생이라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 코로나는 아니지만은 코로나와 비슷한 뭐 기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또는 뭐 설사, 구토와 같은 이런 증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으면서 학교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위험군 학생들이랑 이제 기타 미등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규형께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위험군 학생은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을 말하더라고. 그래서 폐질환이나 만성 심혈관 질환, 당뇨 등등 뭐 이런 여러 장애까지 포함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을 그 고위험 학생이라고 해서 분류하고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조금만 노출되어도 나중에는 어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석 인정 결석 또는 질병 결석 처리를 해주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게 기타 미등교 학생인데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든 학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등교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그래서 감염을 우려해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기본적으로는 기타 결석을 처리하게 되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19 심각 단계잖아.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만큼은 교회 체험 학습, 가정 학습이라는 사유로 교회 체험 학습을 사용할 수 있게 출석 인정 결석으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야. 연간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교외 체험 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 말이지. 마지막에. 근데 그 연간 20일이라는 기준이 그 교육부 발표문에는 있긴 있었는데, 원래 그 교회 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 학교장이 그 교육 활동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정해 주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수업 일수가 191일이나 190일이어서 그 3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62일 내지 3일, 2일, 그치. 그 정도 되겠다. 62일 정도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3분의 1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7일이나 172가 그러니까 171일로 50 한 며칠 되고. 그치? 하여튼 지금 줄어든 수업 일수에 따라서 3분의 1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5일에서 56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기타 미등교를 이제 학교장이 그런데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를 교회 체험 학습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학교장님이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지, 또 각 학교나 시도별로 그 기준이 다를 경우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 기타 미등교 학생으로서 학교를 안 나올 수 있을 때, 또 가정학습을 할 수 있을 때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야. 어, 민철이나 인태기가 그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줄까? 누구나 다 예상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교회 체험 학습으로 기타 미등교 학생에 대한 인정 결석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게 온전하게 학생의 안전이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의 우려를 100% 안고서 이거를 기타 미등교 학생으로 처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부족했던 어떤 학습 양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타 미등교 학생으로 하는 거냐에 따른 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학교에서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사교육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컨설턴트들이 또 집요하게 또 파고들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공교육에 있는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네. 맞아요. 이렇게 교회 체험 학습을 다르게 이제 다른 목적으로 학원이라든지 다른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기타 미등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유증상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생들이 조금은 악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증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4일 동안 학교에 오지 등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증빙은 이제 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교회 체험 학습을 쓰지 않더라도 증상을 조금만 이야기만 한다라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본인의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을 하고 있는 담임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막고 싶지만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우리 양심적으로 하자라고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 많이 혼란스럽고 또 진짜로 진짜 이런 상황이 걱정돼서 또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입장도 또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그 악용되는 사례 또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자.